오레가노 오일을 원액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먹게 되면은 조금 점막이 아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리스의 담수입니다. 오늘은 자연이 준 놀라운 선물 오레가노 오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레가노 오일은 면역력 강화, 항균 효과, 피부 건강까지 오레가노 오일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받아가세요. 오레가노는 지중해 지역에서 자생하는 허브의 일종이고요. 보통 오레가노라고 하면 영양제로 오레가노 오일을 생각하시는데, 오레가노는 여러 가지 음식에 쓰고 있는 허브예요. 피자 위에 올리거나 아니면 파스타에 같이 올려서 먹기도 하고, 또는 고기 구울 때 누린내를 잡기 위해 쓰는 허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레가노 오일은 건조시켜서 줄기를 제거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오일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도테라 오레가노는 터키에서 생산을 합니다. 주요 성분은 카바크롤 함량이 많고 대표적으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균을 죽이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이 오레가노를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오레가노 오일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특히 복용이나 바르실 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오레가노 오일은 우리 소화기계 중에 장의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커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거든요. 복용하실 때는 단기간 드셔야지 장기간 복용하시면 안 되는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페놀류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은 우리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절대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되는 오일들이에요. 이 향이 그렇게 좋은 향은 아닌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레가노 오일을 복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식물성 캡슐에 오레가노 오일을 2방울씩 넣고 먹고 있어요. 이 식물성 캡슐은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라는 식유 섬유의 일종으로 먹어도 안전한 성분이에요. 식약처에 인증된 식품 첨가물입니다. 오레가노 오일을 2방울 넣어줍니다. 그리고 캡슐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복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물을 먹습니다. 오레가노 오일을 장기간 드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도테라 에센셜 오일은 식약처에 인증받은 식품 첨가물로 먹어도 됩니다. 식품 첨가물이 써 있는 것만 드셔야 돼요. 보통 하루에 2-3방울 정도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드시고 최대 5일에서 7일 정도까지 드시고, 그 다음에는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는 좀 쉬어주세요. 사람마다 간 해독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적용하시면서 자기의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여기 사람마다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방울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나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오일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오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타임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레가노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투메릭이나 클로버가 좋을 수도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오일을 찾는 게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줬던 오일은 이 멜리사라는 오일이에요. 특히 우리가 레몬밤이라고도 하는데 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컨디션이 좀 떨어질 때, 내일 뭔가 좀 아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멜리사를 꼭 드셔보세요. 제가 멜리사 한 방울을 먹고 바로 효과를 봤거든요. 오레가노 향이 조금 너무 싫다고 느껴지시면 이런 베르가못이나 오렌지랑 같이 캡슐에 넣어서 드셔주시면 돼요. 특히 오레가노 오일은 무좀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레가노 오일은 피부 자극이 아주 심한 오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사용하실 땐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발톱에 쓰실 때는 코코넛 오일 5, 오레가노 오일
1 비율로 희석해서 쓰시고, 얼굴에 바르실 때는 처음에는 1% 정도로 희석해서 발라주시고요. 얼굴에 바르실 때 전체를 바르기보다는 염증이 있는 곳에 소량만 사용하세요. 꼭 희석해서 쓰셔야 되고요. 아로마 오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좋아졌는데 누구는 좋지 않다. 그럴 수 있어요. 써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오일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레가노 오일이 피부에 좋다고 막 바르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부가 시커멓게 타셔서 제가 다시 라벤더를 좀 발라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조금 진정시키게 하라고 바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레가노 오일은 무조건 희석해서 쓰셔야 되고요. 장기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과량 복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레가노 오일 뿐만 아니라 이런 아로마 오일을 배울 때 이런 실수들을 한 번씩 해요. 오레가노는 아주 강력한 오일이라서 피부에 바르게 되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원액을 바르게 되면 강력하기 때문에 무조건 희석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쥐젖이나 사마귀에는 해당 부위에 이쑤시개로 콕 찍어서 원액을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민감한 피부에는 조금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꼭 희석해서 쓰셔야 되고요.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특히 반신욕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피부에 원액을 써서 화상을 입었다면 코코넛 오일과 라벤더 오일을 발라주세요. 오늘은 오레가노 오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연에서 온 강력한 치유제 오레가노 오일을 활용하면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레가노 오일을 활용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